찰스윤 회장이 차기 한인 회장 선거와 회칙 개정 전반을 역대 회장단에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정상화위원장으로 활동할 것을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붕괴 위험이 있는 5개 주차장에 대해 긴급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캐시 워커 뉴욕 주지사와 주의회가 2024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편법을 동원해 임금 인상 효과를 얻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 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4월 31일 끝으로 제37대 뉴욕 한인회장 임기를 공식적으로 마친 찰스윤 회장은 차기 한인회장 선거와 회칙 개정 전반을 역대 회장단에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정상화위원장으로 활동을 이어갈 것을 밝혔습니다. 찰스윤 회장과 이상호 이사장, 강익조, 김석주 역대 회장 등은 30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일 개최되기로 했던 정기총회의 갑작스런 취소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윤 회장은 이날 30일 정기총회가 열리기로 했던 프라미스 교회에서 29일 장소 사용 취소를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총회에 대한 주변의 우려 섞인 의견들을 입수하고 6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한인 회장, 김광석 전 예비후보 선대위원장, 진강 후보 선대위원 등 3인의 서약을 교회 대표 앞에서 서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3인 중 김광석 선대본부에서 서약을 거부한 결과 총회를 열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한인회는 밝혔습니다. 사실 그날의 오늘의 원활한 총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다 합당한,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뉴욕 한인회 측에서는 받아들였고, 진강 후보 측에서도 받아들여서 사인했는데, 김광석 전 후보 팀에서는 이것을 사인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교회에서는 저희 장소를 쓰는 것에 대한 취소 결단을 내렸고, 따라서 오늘 총회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힙니다. 또 윤 회장은 일부 역대 회장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뉴욕 한인회 조직과 법적으로 무관한 단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합법적인 절차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대 회장협의회 의장을 맡고 계신 이세목 회장님께서 역시 당일날 밤 10시 3분에 카톡을 올리셨습니다. 회장님 여러분, 4월 22일 회장님 여러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무슨 결정을 하셨든 의장인 제가 소집을 한 것도 아니고 회칙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대 회장단 협의회 회의가 아니고 개인 회장님들 회의라는 말씀을 알립니다. 그날 결정된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역대 회장단 협의회 의결로 결정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뉴욕 한인회의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뉴욕 한인회를 대리해서 활동을 할 법적 권리가 없음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윤 회장은 비대위가 아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회칙 개정과 더불어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관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뉴욕 한인회는 정상화위원회 체제로 윤 회장이 한인회 실무를 담당하고 이사회가 지속할 것을 밝혔습니다. 김민선 전 뉴욕 한인회장이 오늘 한인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어 앞으로 한인회와 일부 역대 회장단은 한인회 운영 문제를 두고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맨해튼 주차장 붕괴 사고 뒤 주차장 안전검사에 착수했던 뉴욕시가 붕괴 위험이 있는 5개 주차장에 대해 긴급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시는 지난달 18일 맨해튼 다운타운 주차장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자 건축법 위반 전력이 있는 78개 주차장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해 5개 주차장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시는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소재 주차장에 대해 엔지니어를 고용해 비상보수 계획을 세우라며 폐쇄시켰고, 브루클린 파크 슬로프 인근 주차장도 균열 등이 발견됐다며 주차장 일부를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또 맨해튼 배터리 파크 인근 주차장도 붕괴 위험에 따른 보강 명령이 내려지면서 일부 시설이 폐쇄됐고, 맨해튼 차이나타운의 주차장도 철근 등이 심각하게 부식돼 부분 퇴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시는 78개 주차장에 대한 점검에 이어 5개 보로 전체 주차장에 대한 정밀 진단에 돌입했으며 순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점검 결과 및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주의회가 2290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합의는 4월 1일 마감 시한을 6차례나 연기한 끝에 이끌어낸 큰 틀의 합의로 미세 조정을 거쳐 수일 내 의회가 최종 예산안을 승인할 예정이며 전년도 합의 예산안 220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4.1%가 증가했습니다. 공개된 예산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안전 강화, 교육 지원 확대, 차터스쿨 확대, 정신건강 증진 지원 확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구제, 담배세 인상,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기후조치 시행 등 주지사가 지난 2월 제안한 예비 예산안에 포함됐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지만 10년 내 80만 채 신규 주택 추가 건설안은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와 나소, 서포, 웨체스터 카운티 지역의 최저임금은 현 시간당 15달러에서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2달러가 인상되며 이후에 최저임금은 물가 인상률에 연동될 전망입니다. 교육 예산은 전년보다 10%가 늘어 345억 달러가 측정됐고, 차터스쿨의 경우 뉴욕시 14개를 포함해 주 전체 22개의 차터스쿨 확대 개교안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보석개혁법 수정안도 포함됐습니다.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폭력범죄 및 높은 수준의 경범죄 등 심각한 사건에 대한 판사의 보석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MTA 구제에 3억 달러 지원, 담배세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이 숙식비 인상 등 편법을 동원해 1년에 약 3만 4천 달러의 임금 인상 효과를 얻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연방 의원들이 연봉이 17만 4천 달러밖에 안 된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는 미국인 평균 급여의 3배 이상이며 미국인의 상위 7%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지난해 12월 회기 중에 1일 숙박비로 258달러, 식비로 79달러 등 하루에 337달러씩을 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편법으로 임금을 인상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연방 의원들이 숙박비 및 식비로 연간 최대 3만 4천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연방의회 회기가 117일인 점을 감안했을 때 대부분의 의원들이 최대 한도인 3만 4천 달러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연방 의원들은 1년에 3분의 1도 안 되는 117일만 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트타임으로 일하고도 약 21만 달러를 챙긴다고 주장했습니다. 1992년 제정된 수정헌법 제27조는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보수는 선거를 통해서만 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 의원들은 숙박비와 식비를 보수가 아닌 환급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환급금은 공화당이 주도했지만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는 등 사실상 초당적 합의하에 자신들의 임금부터 챙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빠르면 5월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주의회가 대선에 출마해도 주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해 드샌티스 주지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상원과 하원은 각각 지난달 27일과 28일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재 맡고 있는 선출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출마 시 사임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주지사 등 선출직 공직자가 대통령이나 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하더라도 이 법에 적용해서 면제되기 때문에 드샌티스 주지사는 부담 없이 대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공화당 출신인 드샌티스 주지사가 대선에 출마해 주지사직을 잃게 되면 공화당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판단하에 이 같은 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달 5일 플로리다주 상하원 회기가 끝나면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직 주지사의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대선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해튼 검찰 등에 의해 성추행 입막음 사건 등으로 기소되자 지지자들이 더욱 결속해 올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드샌티스 주지사를 두세 배의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프레스톤 태권도 USA의 박채빈 선수가 2023 팬 아메리카 대륙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박채빈 선수가 2023 팬 아메리칸 대륙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겨루기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유일한 한국계였던 박채빈 선수는 지난달 열린 2023 미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 겨루기 부문에서 우승해 미 태권도 겨루기 국가대표 자격을 거머쥐었습니다. 박 선수는 지난해 4월 한국 고양시에서 열린 2022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에서도 미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로 출전해 페어 부문 은메달을 수상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미 태권도 겨루기 국가대표 선수로 다시 선발되면서 2년 연속 미 태권도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영예를 하는 것입니다. 겨루기와 품새 두 부문 미 태권도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것은 미 태권도 남자 선수 역사상 박채빈 선수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박 선수는 지난달 열린 대륙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2023 페남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했고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로써 박 선수는 올해 기준 2023 팬 아메리칸 대륙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겨루기 부문 금메달, 2023 팬 아메리칸 대륙별 품새 선수권 대회 남자 공인 품새 은메달, 2023 도미니카 오픈 국제 태권도 선수권 대회 남녀 혼성 공인 품새 부문 금메달, 2023 도미니카 오픈 국제 태권도 선수권 대회 남자 공인 품새 부문 동메달의 기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채빈 선수는 지난해 부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한국과 미국으로 가며 재활치료 및 보강훈련에 집중한 보람이 결과로 나오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통해 미주 한인의 위상을 높일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채빈 선수는 오는 8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열리는 사라예보 2023 세계 카데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도 미 태권도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오늘부로 FDNY 구급차 비용이 1회 이용당 1,385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앞서 FDNY는 지난 3월 말 FDNY 구급차의 1회 이용비를 900달러에서 1,385달러로 54% 상향 조정하는 인상안을 승인했습니다. 병원까지 이동하는 마일당 요금도 15달러에서 20달러로 33%가 인상되며 구급차 내 산소 공급 비용은 66달러로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FDNY는 이번 인상 조치가 급격한 물가 상승과 더불어 응급의료 서비스 EMS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이 인상되면서 구급차 이용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서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FDNY가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고 지적했고 뉴요커들이 구급차만큼은 무료로 이용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FDNY 구급차 비용은 2년 전인 지난 2021년 1월 기존 775달러에서 900달러로 16% 인상된 바 있습니다. 최근 차량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애플의 에어태그 사용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에서 대부분의 주요 범죄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차량 절도의 경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의 경우 지난해 대비 약 13%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 4,500대에 해당하는 수치며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차량 절도 건수가 36%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차량 절도에 대비하기 위해 애플의 에어태그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작은 에어태그를 차량 내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두면 훌륭한 추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차가 도난을 당했을 경우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브롱스 인근 경찰서에서는 인근 지역의 차량 절도 사건이 올해에만 207건을 기록하자 지역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약 500개의 에어태그를 배포하고 나섰습니다. 애플의 에어태그는 아이폰과 연동시킬 수 있으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송장 신세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JP모건 체이스에 인수되며 이에 따라 금융권 불안은 다시 진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예금과 대출 등 모든 자산을 인수하기로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오늘 새벽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모든 거래를 중지시키고 자산을 동결한 뒤 이를 JP모건 체이스에 매각하게 되며 아직 인수 가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 1985년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뒤 자산 규모 14위 은행으로 성장했으나 지난 3월 10일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뒤 유동성 위기로 뱅크런이 발생해 11개 대형은행으로부터 300억 달러를 긴급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24일 1분기 실적 발표 때 뱅크런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1,020억 달러 이상이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가가 16달러에서 닷새 만에 3.5달러로 78% 폭락했으며 3월 초 주가 122달러와 비교했을 때 98%가 내렸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1분기 말 자산 규모는 2,330억 달러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산한 워싱턴 뮤추얼뱅크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붕괴 사례가 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문제가 정리되면서 실리콘밸리뱅크로 촉발된 은행 1차 위기가 이제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유명 사립학교가 학생이 왕따를 당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이 학생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뉴저지주 프린스턴 대학교 오마일 지점의 유명 사립학교인 로렌스빌 스쿨은 지난해 4월 30일 이 학교 재학생인 17세 잭 라이드 군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이 왕따 사건 등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등 학생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렌스빌 스쿨은 어제 학교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서에서 학교가 괴롭힘과 불친절한 행동 등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라이드 군이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서는 로렌스빌 스쿨과 라이드 군의 학부모와의 합의하에 따른 것으로 부모는 학교 측에 사과를 요구했고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사립학교는 1년 학비가 무려 7만 6천 달러에 달하며 라이드 군은 강간범이라는 악의적이고 입증되지 않은 소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라이드 군은 지난 2020년 가을 이 학교에 입학해 학장 리스트에 오를 정도의 우등생이었지만 2021년 봄학기부터 성폭행범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지난 2021년 9월 학교로 돌아와 기숙사 회장으로 선출됐지만 소문이 더욱 확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들의 주택 소유율은 약 54.2%로 아시안 이민자 중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이 공개한 전미 아시안 부동산협회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인의 주택 소유율은 54.2%며 이는 아시안 16개국 중 10위로 비교적 주택 소유율이 낮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안 국가 출신 중 베트남계가 주택 소유율이 69.2%로 가장 높았고 중국계가 66.3%, 일본계가 65.5%, 필리핀계 64.3%, 인도계 62% 등의 순이었습니다. 아시안계 평균 주택 소유율은 60%를 넘지만 한국계는 54.2%에 그쳤고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등에 불과했습니다. 또 한인들의 가구 중간소득은 10만 달러로 5위에 그쳤지만 최근 2년간 중간소득 증가율은 한인이 18%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구 중간소득은 인도계가 15만 3,050달러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2위는 필리핀계로 10만 7천 달러, 3위는 중국계 10만 3,500달러였으며 인도와 한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JP모건 체이스에 인수되면서 금융권 불안이 진정되고 있지만 예금 감소 등에 따른 대출 축소로 곳곳에서 신용 경색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방준비제도가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긴급대출 규모가 최근 다시 2주 연속 증가하는 등 은행권 자금 압박이 심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감소가 기준금리 0.5% 인상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통화 공급 감소가 신용경색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연준의 광해 통화량 공급이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하는 등 1960년 이후 가장 빠르게 통화가 줄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은행들의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부실 대출 및 디폴트를 우려해 은행이 쌓아둔 대손 충당금이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티은행 대손충당금은 2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5배 늘어났고 JP모건도 2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8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또 사무용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추락도 은행의 대출 여력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신규 투자를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은행 유동성 위기와 신용경색 조짐으로 연준이 이달 3일 금리 인상을 마침내 중단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준은 내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하고 뒤이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정책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실리콘밸리뱅크 붕괴로 촉발된 은행 유동성 위기 이후의 첫 회의로 금리 인상 정책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과연 연준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됩니다. 미국은 지난해 3월 0.25%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금리 상단을 5%까지 끌어올렸고 현재 10회 연속 금리 인상을 통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5.2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 패드워치는 오늘 이달 금리를 0.25%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85.2%로 대다수가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으며 이달 인상 뒤 그 다음부터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이처럼 일단 시장은 오는 3일 금리를 0.25% 인상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금리 인상이 신용경색을 초래해 대출이 막히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연준이 금리 동결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준은 금리 동결을 선언할 경우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끝내겠다는 신호로 해석돼 다시 물가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골프도 비즈니스도 당신이 성공의 코스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뱅크 오브 호프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듯 LPGA와 함께합니다. Title sponsor of LPGA Match Play, Bank of Hope.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제 새벽 0시 9분 캘리포니아주 솔터너 동쪽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남부 임페리얼 밸리에서 새벽 1시까지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28일 밤 텍사스주 휴스턴 북쪽 55마일 지점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의 집에 침입해 8세 어린이를 포함해 5명을 총기로 살해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에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휴대폰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오는 7월부터는 스마트폰 등으로 과세 대상 물품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지난달 28일 밤 9시쯤 플러싱 먹자골목 인근 147스트리트과 41 애비뉴에서 66세 남성이 68세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5분쯤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의 맨홀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등이 불에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고 인근 건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지난 1990년 범죄 조직의 총에 맞아 중상을 입은 뉴욕시경 형사가 33년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마침내 지난달 30일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녀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는 한국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의 7.8배에 달하며 중국이 2위라는 중국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월렛허브 조사 결과 전국 50개 중에 도박 중독이 가장 심한 주는 라스베가스가 소재한 네바다주며 아틀란틱 시티가 있는 뉴저지주가 6위에 올랐고 유타주는 도박 중독이 가장 낮았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낮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저녁에는 곳곳에 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5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53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7시 52분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재미부동산협회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 모은 제14회 부동산 박람회를 5월 17일 수요일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부동산 지식, 미래를 보는 힘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에서는 소액이나 은퇴자금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 투자용 부동산 구매 요령, 55세 이상 시니어 하우징 등 다양한 주제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박람회 참여자들에겐 $2,500 상당의 에어프레미아 한국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람회는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